다음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권영상 대학가 도시 분과위원장님의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토론의 좌장을 맡은 대학가 도시포럼 분과의 도시분야위원장 권영상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두 개의 발제를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 하나는 시흥시의 발전 역사라든가 또는 이제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와 산업 전략에 대한 그런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유승환 본부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포럼이 대학과 도시 두 개의 키워드로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이런 대학과 이런 산업의 새로운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온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두 분의 발표 또한 그런 전략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세 분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관학산 순서에 맞춰서 발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장 정동선입니다. 시흥시하고 서울대학교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과거에 제가 경기도 산하기관 경기도시공사에 있을 때 판교 테크노밸리를 할 때 그 느낌이 좀 다가온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가 택지 지구 내에 판교 테크노밸리 일정 부분 한 20만 평을 경기도에서 전략적으로 택지 지구 내에 산업 기능을 넣자. 그 당시에는 한 15년 전인데 굉장히 획기적이었고 지방정부인 경기도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까지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경기도의 리더이신 임창열 지사가 탁견을 가지고 꿋꿋하게 밀어붙여서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산업과 주거가 기능된 도시가 이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개 과정을 볼 때 초기에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그 테헤란로에 있던 각종 R&D 기능을 가진 기업들의 연구소가 많았었는데 판교로 유치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경기도가 그 당시에 파스텔의 연구소라든지 그다음 대학과 연계한 R&D 센터, 산학연 센터를 부지를 경기도에서 대고 경기도에서 그 건물까지 짓고 그 대학과 연계한 시스템, 협력 센터 정도로 시작한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서울대하고 시흥시는 그런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 밑바닥부터 훨씬 더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개된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한 단계 업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권흥석 기조실장님께서 시흥시의 현황과 히스토리 개발 방향에 대한 대관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흥의 그 내용을 한번 되풀이하자면 대규모 개발 가용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핸디캡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그 큰 국가 틀 속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반월 시화공단이 반월은 약 40년 전에 그 틀 속에서 시작됐고 시화는 한 30년 전에 시작돼서 현재 노후화가 진행돼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이제 그 틀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전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 산업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런 변화의 틀을 어떻게 우리가 틀 깨기를 해야 될 건지
자꾸 시대는 변화가는데 그런 점이 이제 가장 핸디캡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틀도 국가의 큰 틀,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두 가지 핸디캡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철도교통망의 요충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고 광역교통망 요충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통과교통만 좋아졌지 시흥의 내부에서 교통망은 상당히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산업진흥원에 있을 때 시화공단의 공장 가동률이 한 65%만 3% 떨어지니까 국가에서 뭐 굉장히 비상 걸려가지고 뭐 여야 당 대표뿐만 아니라 장관도 여러 분이 오셔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그 산업 가동률을 높일까 이런 그 토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기업인들하고 토의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시와 이쪽에 남쪽 쪽에 제조업 중심에 있던데 가장 그 기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청년 고용이 어렵다. 근데 청년이 왜 안 올까? 거기엔 또 교통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사통 오달에 최적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청년이 접근하기는 아직도 자동차 교통 위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어려워서 어떤 기업인들은 우리 저 시와 단지 내부에 그 오아시스 같은 그 어떤 위락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여기 정주할 수 있게끔. 이럴 정도로 아직도 저희는 교통망이 더 확충해야 되고 세밀하게 다듬어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서울대가 있는 150신도시는 주변에 인천 송도 국제화도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산업을 어떤 산업을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 산업진흥원이 있을 때도 그렇고 도시공사에 와서 첫 번째 우리 이 시흥시의 미래 도시 발전과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를 좀 우리 연구기관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바이오 메디칼 우리 시가 한 20여 년 전부터 메디칼 그 도시를 지향해 왔고, 그런 와중에 105 신도시를 이제 조성하면서 서울대와 협력해서 서울대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저희가 시흥시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지금 실행력을 갖추어가고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학이 더 중심이 돼서 우리는 105 신도시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 이제 송도라는 그 도시, 인천, 그다음에 인천공항, 항만, 그리고 또 이제 월곶 판교선, 경강선이 이제 곧 25년, 6년에 되면 판교하고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한 30분. 그다음에 인천하고도 굉장히 접근성이 있고, 또 그러는 와중에 그 신안산선, 또 신구로선이 접근되면 시흥의 북부 지역은 어느 정도 교통망이 좀 완성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 이남 쪽 월곶, 백곶, 그다음에 정왕동, MTB 이런 쪽은 아직도 철도 교통망에서 좀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일부 서울 사람들은 시흥이 아직도 심리적 거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안산 다음에 시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이 남쪽에 대한 그 중전철 철도 교통망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아직 정책 이슈화되지는 않은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변 지역과 송도, 판교, 그다음에 구로 다양한 우리 제조업이 또 베이스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듬어 나가는 게 서울대하고 연계해서 그런 어떤 교통 체계도 좀 빠르게 진전시켜야 된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흥도시공사는 이런 중장기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지난 2월에 저희가 시흥도시공사 어젠다 22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다 정리했는데, 이것은 어젠다일 뿐이고요. 해를 거듭하면서 더 한 단계 한 단계 업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앞에 그 권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미래형 친수 뭐 시흥도 뭐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아이템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시흥도시공사가 과연 시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직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을 관장하는 부서는 또 행안부입니다. 행안부는 어떤 투자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그 부서의 특성상 관리가 주 목적인 지자체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개발 사업, 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을 촘촘히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려면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무조건 행안부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있고 또 지방공기업 서울에 있는 SH공사도 마찬가지고 뭐 경기도에 있는 GH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 지방공기업이라는 하나의 그 틀 속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숨가쁜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업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지방공기업이 지금 시흥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도시공사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 우리를 감싸고 있는 틀은 굉장히 쫀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공기업이라는 그 틀 속에 시설공단도 있고 뭐 직영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있는데 전국에 따져보면 한 500개가 이 틀에 있습니다. 이 틀 속에는 서울에 있는 철도공사도 이 틀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환경공단 하면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같은 기초공사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역량이 굉장히 열악한 우리의 상황에서 시흥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과 협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LH라든지 수공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협력 연계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도권에서 3기 신도시를 하면서 LH가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그 확대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지방공사들은 거기에 끼워 넣기 식의 사업을 이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H도 마찬가지고 뭐 수도권에 있는 뭐 부천 그다음에 뭐 부천 뭐 남양주 뭐 하남 과천 다 이런 데가 지분을 일정 부분 좀 한 10%다 20%다 참여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저희 시흥에서는 북부에 매화역도 기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또 어떤 그 역할을 서로 가져가야 되는지는 굉장히 서로가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광명시흥 신도시가 한 350만 평 되는데 사업비로는 한 25조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계상. 그러면 10% 참여한다면 광명도 있고 우리 시흥도 있지만 10%만 참여한다 그래도 2조 5천억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 자본금 1657억밖에 안 합니다. 근데 부채 행안부에서는 제한하는 것은 200억 이하의 투자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도시공사가 전략적으로 과연 얼마나 참여하는 게 과연 그 시흥시에 유리한 점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시하고 협력해서 역할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도시에 참여하면서 그 우리가 시흥시에 가져올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그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는 그 지방에 우리 시흥시가 원하는 사업에 더 밀도를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사례에서 보듯이 비전과 타겟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고 그건 저 이제 뭐 바이오메디컬 시티를 염두에 둔다면 이런 어떤 비전과 타겟이 초점이 맞춰진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실행할 거냐는 굉장히 지속성 있게 또 일관성 있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여야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지방 정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국가 어젠다로 되고 판교 2, 판교 3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시 정부가 지속성 있게 계속 사업을 일관성 있게 전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판교 사례를 보니까 최초에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뭐냐면
거기 판교도 주거단지로 시작했고 일부 테크노밸리는 나중에 한 20만 평을 이제 조성했는데 실제 거기 와서 근무하는 R&D 센터, 뭐 연구소 기능이 많은 주된 단지이긴 한데 거기에 들어온 연구원들은 대부분 40 뭐 안쪽에 있는 연구원들인데 이미 판교 지역은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서 연구원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제 아직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백옷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차마 서울대가 시작하면서 이미 서울대 자체의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아파트도 이미 선점했고 기숙사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판교보다 훨씬 업돼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개발하면서 그 정주 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시작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시흥이 가지고 있는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교통 인프라의 약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의료 바이오 메디컬 산업 중심의 뭐 발전 전략을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좀 제안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흥 도시공사의 역할이라든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도시를 만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